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컨설팅을 해주는 일종의 해결사라고 볼 수 있죠. 네. 직장생활 2년차 김사원입니다. 어제 같은 부서 3개월차 인턴인 이사원이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하네요. 동생 같아서 잘해주는 직원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문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랑 다른 직원들은 먼저 일어났고 이사원은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 인간이 손버릇 안 좋다고 다들 얘기를 했다는데 이사원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그러다 이런 일을 당했네요. 그렇게 일렀건만 왜 거기 끝까지 있어서. 이사원에게 왜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냐고 확실히 묻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알아듣게 말해야겠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게 이사원 잘못이라는 거야?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왜 그랬냐는 말이야. 유독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하지. 이러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해지고 피해자는 나설 수 없게 된다네.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 그러니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지 말고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도록 하게. 그렇군요. 네. 직장 4년차 박사원입니다. 얼마 전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 이대리가 계약직 정사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고 정사원이 이에 불응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정사원은 결국 인사팀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대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피해자인 정사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부서에 많이 돌더라고요. 처음부터 선 그었으면 그랬겠어? 먼저 꼬리 친 거지. 정사원한테 너무 미안한데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 딱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건 2차 가해라는 거 모르나?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도 동조나 다름없다고. 어쩌면 당신들이 그렇게 떠드는 바로 그 문화 자체가 부서 내 성희롱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네.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이런 대화가 매우 심각한 조직적 문제임을 동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도록 하게.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동료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옆 부서에 있는 제 입사 동료인 문사원이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왕따라니!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찍혀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사원의 부서 차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인턴 사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자꾸 가까이 좀 와보라면서 위험한 행동과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문사원은 그게 너무 불편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장의 행동이 성희롱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날 이후 동료들이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며 문사원에게 뭐라고 했고 심지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부터는 아예 문사원을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사원은 매일같이 견디기가 힘들다며 저에게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저라도 나서서 돕고 싶지만 괜히 나섰다가 저까지 따돌림을 당할까 겁이 납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문사원은 잘못이 없다는 걸 자네도 아주 잘 알지 않는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명백한 2차 가해임을 알아야 하네. 자네 고충상담원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한번 의논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야.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이지. 고충상담원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보라고. 문사원이 원할 경우에는 고충상담 신청을 통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 이런 정보를 문사원에게 우선 알려주도록 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같은 동료가 심적으로 문사원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네. 문사원이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말이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문사원같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주임 강주임입니다. 회식 자리가 늘 고민이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서엔 회식 때마다 문제적 발언을 쏟아내는 과장이 한 명 있습니다. 딴에는 분위기를 띄운다고 그러는 건데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고 매번 위험 수위를 넘나듭니다. 가만히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떤가? 그 자리에서 바로요? 그럼 분위기만 망치고 저 혼자 찍히고 말걸요? 당신이 사회생활을 알아요? 무턱대고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닐세. 정확하게 물어보라는 거야. 잘 보게.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말이야. 당신의 그런 행동이 당신처럼 문제를 인식하지만 머뭇거렸던 사람한테도 아 내가 유난 떠는 게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줄 수가 있다고. 자 보게. 그러게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이러면 과장이 자신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 수 있지. 분위기 맞춘다고 가만히 있는 건 과장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성희롱 해결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야. 한두 명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바뀌지가 않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인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 그러니 부디 힘을 내게. 자, 잘 있게.